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 나온 것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기로 하죠. 우리 한반도 지도에서 북위 38도선 그 이남 지역을 봅시다. 이것을 가운데 점을 찍어서 아래로 수직선을 그으면은 이제 그것이 2등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세로로 직선을 그어서 2등분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앞에 이것을 두게 되면 왼쪽에 한 면적이 한쪽이 있을 것이고 오른쪽에 한쪽이 있겠죠. 참 묘하게도 이번에 그 선거 결과가 이렇게 좌 그리고 우로 나뉘었다 하는 겁니다. 왼쪽은 파란색으로 칠을 하면 됩니다. 물론 그 속은 붉은색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왼쪽을 좌파 정치 세력 그쪽에서 이번에 당선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은 당연히 이제 붉은색, 지금은 분홍색이 되겠죠. 그 속은 푸른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을 우파 정치 세력, 이렇게 나누면 이번 선거 결과를 지도상에 그대로 표현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좌파 지역 또 우파 지역, 그 지역 내에서는 반란표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없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지역 분할이 됐다, 그런 뜻이죠.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파란색 좌파 지역이라고 하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죠. 보도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기호 1번 민주당이 어떻게 압승을 했는가, 이것을 제대로 읽는 것은 중요합니다. 단지 숫자만 가지고 수학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은 정치 분석이 아닌 것이죠. 정치공학이다, 정치적인 분석이다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다. 그냥 숫자로만 가지고 한다면은 그것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숫자는 다름 아닌 하나하나의 인간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국토에서, 국토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바로 그런 점이 다르다 하는 겁니다. 지난 선거법 패스트트랙 이야기가 있을 때, 그때 리마연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심상정 대표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선거법 이렇게 가면 당신들 다 죽는다. 결국 이렇게 되면 큰 정당 1번, 2번만 이익을 본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번 결과를 보면 정말 그렇게 됐다, 그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그때 4+1이라고 했던 그 전체를 통째로 다 잡아먹은 것이다, 그것이 이번에 압승,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보니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제 식구, 제 이웃을 다 잡아먹게 해준 그 공을 세운 탓인지 심상정 한 사람은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이것이 민주당이 정말 제 편을 다 잡아먹었는가?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 것은 4+1 그리고 나머지 조금, 그것을 뭐 알파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싹 잡아먹은 거다, 그런 것이죠.
한번 숫자로 이것을 확인해 보기로 합시다. 20대 국회는 298명이었다. 이제 이것이 가장 대체적인 숫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298이 어떻게 구성됐는가를 봅시다. 그때 민주당이 120명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 112명. 그러면은 298명 중에서 이 둘을 빼고 나면 나머지가 66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4 플러스 1 그리고 플러스 알파. 다시 말해서 4 플러스 1 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1대, 이번이 이제 300명입니다. 민주당이 180명,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103명. 그러면은 300에서 이 180 그리고 103을 빼게 되면 4 플러스 1 등이라고 하는 것이 17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쪽이 대폭 줄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미래통합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과연 얼마나 뺐고 뺏겼는가, 이것을 알아보기로 하죠. 더불어민주당은 20대에 120명에서 21대에 180명으로, 그래서 전체 60명이 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대에서 자유한국당은 112명에서 21대 미래통합당은 103명으로, 그래서 전체 변동된 숫자는 마이너스 9, 9명이 줄었습니다. 민주당이 60명이 늘었고 미래통합당이 9명이 줄었다. 이것만 보고 전부 미래통합당에서 가져갔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 잘못 판단한 거다, 그런 뜻이 되죠. 왜냐하면 국회에서 이들 두 개의 정당을 뺀 나머지가 20대에서는 66명이었는데 21대에서는 17명밖에 안 된다, 이런 겁니다. 바로 그렇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은 미래통합당에게 이긴 것이 아니고 4 플러스 1 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은 좌파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숫자를 다 뺏어간 거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에서 9명이 줄었다 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9명, 이것이 지금 이야기 나오는 미래통합당이 당 운영을 잘못했다, 선거 전략이 안 좋았다, 공천을 잘못했다, 이런 원인이 이제 해당되는 것은 바로 이 9명 부분입니다. 그런데 9명밖에 안 된다, 그래서 괜찮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4년 전보다 더 나빠진 것이기 때문에, 4년 전에도 좋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지금은 이보다 나아져야 하는데 그때보다 더 나빠졌다,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다 하는 것이 여야 구도로 해서 미래통합당에게 압승을 한 것이 아니고 좌파끼리 싸움을 해서 결국은 그 몫을 큰 당인 민주당이 다 가져갔다. 그냥 쉽게 말하면은 이번에 이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소수 정당들이 헛 욕심을 부렸다가 도리어 잡혀 먹혀버린 그런 결과다. 처음부터 이것은 예측되었던 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은 한 50개 정도 되죠. 그런데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은 더불어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 2개 정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은 전멸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지역구가 263석이다 이렇게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을 제외하면 정당은 정의당 1석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심상정 씨 그 1석인 것이죠. 나머지는 무소속 5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은 양당이 남고 나머지는 전멸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48개 정당이 21대 그 총선에서 전사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혹시 보수 쪽의 군소정당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할까 봐서 그 이야기도 해보기로 하죠. 보수 쪽의 군소정당도 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번 전투에서 칼을 빼다가 자기 칼에 찔려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간혹 칼을 빼다가 잘못 잡아서 미래통합당을 찌른 경우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그들은 싸우다 죽은 것이 아니다. 표현하자면 이들은 과실 자살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총선 결과를 보면은 어찌되었든 동지들을 잡아먹은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그 몸집이 거대해졌다. 이것을 알 수 있죠. 미래통합당의 경우에 선거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 그랬는데 하여튼 9명이 줄었죠. 그런데 그냥 둬도 안 될 후보들도 이 속에는 있었습니다. 아예 그 전투력이 없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어떻든 결과가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180석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103석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국회에서 어떤 그 이견이 있을 때 즉 이럴 때 숫자 싸움은 안 되겠죠. 그러면은 예전처럼 몸싸움이 되는가? 현재 이 몸싸움 하다가 된통 걸려 있죠. 이제는 몸싸움도 안 된다. 이제 그걸 봐줄 만한 그 상대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다들 좁쌀이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머리 싸움 그리고 리걸마인드 싸움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하면 되겠죠. 국회는 법에서 시작해서 법에서 끝나는 그런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실력만 있으면 그리고 리걸마인드만 있으면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 숫자로 바로 밀려버리기 때문에 단독국회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될 거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몸집을 부풀렸는데 그러면은 이게 괜찮은 일인가? 다들 압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정말 승리했다고 생각을 할까? 이제 그쪽을 살펴보기로 하죠. 어떻든 이 파란색 그쪽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은 현재로서는 문재인 씨라고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문재인 씨가 지금 그 머리가 조금이라도 움직인다. 이렇다면 기쁘지 않을 겁니다. 아니, 무서울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씨 이번 총선 끝나고 첫 메시지가 세월호였던 것이죠.
물론 세월호와 관련된 날이다 하면서 뭐 날이어서 그렇다 이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문재인 씨가 그럴 사람입니까? 총선 이야기 아니고 세월호 이야기 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이죠. 현재 그 개헌 저지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싸움이라는 것은 서로 칼자루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해야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현실적인 그 숫자를 가지고 개헌 저지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일단은 그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칼날을 잡고 있는 입장이 돼서 모든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개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개헌 통과선이 3분의 2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헌을 하고자 하는 쪽에서는 3분의 2를 확보하고 싶어 할 것이고, 이것은 이제 민주주의고 뭐고 다 버리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3분의 2가 또 있죠. 3분의 2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탄핵 통과선이 3분의 2인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이죠. 3분의 2라고 하는 것이 왜 절실했는가? 그런데 이게 문재인 씨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한마음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사람이 다르면 욕심이 다르고, 그리고 마음도 다른 법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개헌은 겉으로 볼 때는 문재인 씨의 말에 따라서 국회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현재 추진 중인 개헌은 국회가 원하는 개헌입니다. 국회가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문재인 씨 거가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개헌은 국회가 하고 싶어 합니다. 여기에 의외로 여야가 크게 뜻이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이죠. 국회가 원한다. 국회의원에게 이익이다. 그런가 하면 탄핵은 어떤가? 탄핵은 문재인 씨가 맡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국회 거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더불어민주당은 갖지 않겠느냐? 그것은 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씨는 이미 대통령의 의자에 앉아 본 사람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의자에 앉고 싶은 사람입니다. 둘은 같이 그 의자에 앉을 수도 없거니와 또 그 의자는 물려줄 수도 없는 겁니다. 결국은 싸워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가령 문재인 씨가 재선이 가능한 그런 헌법하에 있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씨하고 싸워야 합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맡고 싶은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지으면 오판이 될 수 있다. 그런 것이죠.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좌파를 배신했습니다. 좌파 정당들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선거에서 문재인 씨는 더불어민주당을 잡아먹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밀고 들어간 것이죠. 그러면은 이번 이 선거에서 좌파 세력 전체를 봅시다. 거기에서는 민주당 또는 좌파 정치 세력에 몸담고 평생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들이 바로 문재인 씨의 막강 파워 때문에 밀려난 겁니다. 내놓고 소위 대통령 혹은 청와대가 선거 개입을 해버린 것이죠. 이것은 별개 법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은 그냥 힘싸움, 자리 싸움만 이야기를 합시다.
문재인 씨 때문에 좌파 정치 세력이 밀려난 겁니다. 문재인 씨 사람 들어가는 숫자만큼. 그러면은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까? 친문과 비문의 충성 경쟁 싸움, 그것은 아닙니다. 문재인 씨는 내리막길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친문과 반문의 싸움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친문도 문재인을 위한 친문이 아니고 문재인을 팔아서 자기가 올라가기 위한 친문인 것이죠. 싸움이 얼마나 격렬할까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물론 문재인 씨도 여기 같이 가담을 한 것인데 더 세게 어떻든 좌파 정당을 잡아먹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어땠나?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만들었을 때 엄청나게 소동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이렇게 죽는구나 이것을 똑똑히 맛을 본 겁니다. 실제로 잡아먹혔으니까. 박지원이 죽었습니다. 김부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고민정이 됐습니다. 그러니 똑똑한 사람들은 떨어지고 머리 나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당선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식의 자리 차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령 더불어민주당이 지금까지 C급이었다. 그러면 이번에 확실히 D급으로 추락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도 진짜 좌파 정치인이 있겠죠. 그리고 그들이 아마도 그 좌파 정치 세력의 브레인들이었다. 머리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머리를 대거 떼어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문재인 씨는 바로 총선 끝나자마자 세월호 진상규명을 말을 했습니다. 물론 속셈이 뻔히 보이죠. 이번 총선이 어떤 구도였는가? 이것은 문재인, 황교안 이 구도가 아니었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이제 황교안 전 대표가 비난을 받고 정치적인 능력이 없다 이런 소리를 듣는 그런 면인데 이번 총선은 문재인 대 박근혜의 구도였다. 여기 한술 더 떠서 문재인 대 박근혜 박정희 구도였다. 이제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아직도 박근혜보다는 문재인이 덜 나쁘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돈도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번 총선에 성공했다. 이제 이 구도 대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재미를 봤으니까 또 이 세월호 꺼내서 재탕을 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이제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문재인 씨에게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세월호 진상규명 그거 하겠습니까? 그러면 혹시 이것도 알고 있겠죠? 뭐냐 하면 바로 생각나는 것이 중국 우한 코로나 진상규명. 이거다. 이거 아주 큰 산입니다. 이 큰 산, 누가 거기에 깔려 죽을 것인지 기대가 되죠.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몸집이 커진 더불어민주당이 자기 죽이려고 날아오는 미사일이지 친구 아니다. 이제 그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겠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문재인 씨는 아마 죽을 맛일 거다. 아직 그가 머리가 살아있다면, 그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또 희희낙낙 한다면은 모르겠습니다.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국민이 죽었을 때 짜파구리 먹으면서 웃었으니까 이거는 아주 대단한 희극이죠. 지금도 그래서 즐거워한다면은 그건 머리 망가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을 찍은 대중들, 그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문재인 씨가 조종 가능한 대중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사실 문재인 씨 측에서도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안 보는 그런 아주 대작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외국에서 그거 보고 진짜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이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대처, 중국 코로나 대처도 마찬가지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튈지 모르겠지만 경제도 그렇고 자유민주주의도 부정하고 헌법도 부정하고 정말 막 가고 있죠. 21세기에 선거 전날 돈도 뿌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무튼 금도가 없다. 상상을 초월한다. 이런데 또 찍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거 왜 이런가? 그것은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담담하게 채점을 해서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을 찍고 이번에 그거 찍으면서 문재인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뭉클하다. 이런 글 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학벌로는 무식하지 않죠. 당연히 한글 읽을 줄 압니다. 그뿐 아니라 영어로 말까지 할 줄 알죠. 그런데 문해력에서 문맹이다. 이런 겁니다. 그들은 정치나 시사나 이런 것들 앞에 갖다 줘도 못 읽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가? 박사학위 있고 현직 교수고 변호사고 판사고 그래도 리마연 50분 강의, 90분 강의 이거 머리에 쥐가 나서 듣지 못합니다. 들어도 이해도 못합니다. 문맹이니까. 그래서 청와대에서 나온 문건이나 또 고위공직자들, 국가기관에서 나온 그 문건을 리마연에서 풀이를 해주게 되면 그들이 아마 보이지 않아도 쥐구멍을 찾고 있을 겁니다. 이것이 현실이다 하는 것이죠. 유튜브 그리고 지상파 방송들 보면은 지금 굉장히 말들이 빠릅니다. 그래서 리마연에 어쩌다 온 좌파들은 숨이 넘어간다 그러죠. 왜 말이 느리냐. 말이 느려서 말을 못한다. 이런 소리들을 하는데 그거 머리 나빠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왜 말이 빠른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을 듣고 들은 사람이 그 정보를 머릿속에서 처리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빠르게 편집을 해서 그리고 실제로 빠르게 말을 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은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시청자를 전제로 한 겁니다. 그냥 일방통행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거 들으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검토할 시간은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 멈춰 세워가면서 듣고 검토하면 정말 한 줄도 안 들어서 오류투성이다. 그것을 알아차리게 될 겁니다. 바로 이렇게 무식하니까 그것이 10대에도 무식하고 60대에도 무식하고 이러니까 웃으면 좋은 줄 압니다. 언제 어디서나 시종일관 웃어대는 것이죠. 그리고 세계가 문재인 씨를 칭찬한다. 그런 뉴스 들으면 마냥 감격하는 겁니다. 그래, 좋은 소리만 들려줘. 걱정할 만한 이야기는 나한테 하지 마. 이러는 것이죠. 우리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경제가 회복 중이다. 상승 중이다. 이런 말 나오죠. 그러면 희망적이라고 여깁니다. 아니, 어째서 그러는 겁니까? 아파 누웠으니까 회복을 하는 것이고 떨어졌으니까 상승을 하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희망적이라는 겁니까? 한치 앞은 알아서 봐야죠. 경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경제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현상유지에 그쳤습니다. 현상유지하면은 됐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온 세상이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시간을 현상유지시켜 봅시다. 그러면 그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죽은 사람밖에 없죠. 온 세상이 인류가 계속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도 동일하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는 멈춰서지 않고 계속 상승을 해야 그게 발전하고 뛰어오른 것이 아니고 그게 당연한 거다. 그게 정상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소득 그런 것이 과거에서 제자리에 머물렀다 하면 망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계속 확장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멈췄다, 현상유지했다 하면은 그건 현상유지가 아니고 마이너스라는 것을 읽어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예금을 합니다. 혹은 주식 투자 같은 것을 합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이자가 안 나온다. 아니면 수익이 없다. 그러면 현상유지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바로 그게 손해 발생이다. 마이너스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은 먹을 것은 많이 먹고 돈도 많이 쓰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무식하다. 전부 수준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정말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음식을 쌓아놓고 먹는지, 말은 왜 그렇게 저속하게 하는지, 그리고 우리말 표현 하나도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지 이런 것이죠. 그래, 이렇게 국민이 무식하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경제가 회복 중이다 하면은 박수치고 문재인 씨가 세계의 존경을 받고 있다 그러면은 우러러보고 외국에 나가서 뽐내고 뭐 이런 식으로 착시 현상에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 선거가 이렇게 된 면이 있는 겁니다. 돈 주겠다 하니까 뽑아주고 그리고 이 사람 청와대에 있다 나왔다. 그러니까 뽑아주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1등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경제 어려워집니다. 이런 이상한 소리까지 했죠. 그러니까 또 뽑아주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비판하고 따지면은 골치 아프다. 웃는 사람이 좋아요 하면서 뽑아주고 그리고 이미 70년 전, 100년 전 그 과거사
과거사 청산하겠다고 뽑아주는데 그 과거사 문재인 씨가 무식해서 국민에게 잘못된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거 좋다고 뽑아주고 이제 이렇게 한 것이죠. 현재 문제는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을 사냥하려고 하고 있다. 여기에서 뭔가를 뜯어가려고 하고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시작이 됐고 그렇지 않아도 경제 상황도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 하는 그런 중에 일이 겹친 것이죠. 그래서 세계가 지금 비상 상황이다. 세계가 그런데 우리는 멀쩡한가?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한국인은 그것을 다 잊고 삽니다. 어떻든 우리 문제는 내버려 두고 세계의 입장에서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제 그게 또 하나 우리에게는 큰 시련으로 닥쳐오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한국은 확진자를 하루에 50명 이하로 줄이는 게 목표다. 이렇게 발표를 하자마자 바로 줄이기 시작했죠. 50명 이하가 됐습니다. 좀 의심을 하자면 신기하게도 선거 며칠 남겨놓고 이 이야기 하더니 그 이후로 계속 줄어들어 있죠. 이제 그런가 하면은 미국, 유럽 또 관리를 잘했다 하고 이야기하던 싱가포르까지 지금 세계 각국에서는 중국 코로나 확진자가 마구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문재인 씨는 위기가 기회다 이러면서 코로나 외교하고 있다. 이거 이번에 선거에도 써먹었죠. 어떻든 그가 무슨 방호복, 의료 장비 이런 거 팔겠다 하면서 온 세상에다가 전 세계에다 전화질하고 그러면서 그 옛날에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쟁 때인지 전쟁 후인지 옥수수 가루 가지고 죽을 끓여서 나눠주는 그런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국자 들고 나눠주는 사람이 위세가 대단했다고 하죠. 문재인 씨가 바로 그 옥수수 죽 국자를 든 사람처럼 그렇게 국내에서만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후 사정을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누구 말처럼 웃을 수만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것이죠. 지금 다른 나라들을 보면은 전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각국의 국민이 정부와 같이 힘을 합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할 수 없는 숫자, 그 수많은 외국인들이 실직하고 그리고 기업이 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대단히 많은 그 사람들이, 그 외국인들이 사망했죠. 그러니까 문재인 씨는 저거 봐라. 우리 한국은 아닌데 사실 좀 민망할 때가 많습니다. 전화해서 지금 그 나라 국민이 많이 사망하고 있는데 이번에 많이 사망하셨다면서요. 이번에 확진자 많이 늘었다면서요. 우리는 50명 이하로 줄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문재인 씨 그냥 붙잡아서 골방에 넣어놓고 싶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망신스럽다. 그런데 그것은 둘째 치고라도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사람이 죽고 기업이 망하고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가? 우리 한국은 교역으로 먹고 사는 그런 국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한국 물건 살 사람이 구매할 사람이 사망했다. 우리 한국에 투자할 사람이 사망했다. 다시 우리 물건을 사줄 그런 사람이 실직을 했고 또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실직하거나 도산했고 그들의 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다.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무식한 대중이니까 친문 대중을 속이는데 이미 성공했죠. 그런데 한국인들은 자기 입에 밥 안 들어가면은 친문이건 뭐건 없다. 이것도 또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자기를 밀어줬던 그들에게 잡혀 죽을 일만 남았다. 뭐 말하자면 그렇다. 문재인 씨 입장이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볼장 다 본 문재인 씨야 뭐 어떻게 살든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정치하면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설령 좌파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요즘에는 좌파들이 자기들이 보수다. 자기들이 애국자다 이러면서 그 우파들을 보고는 이 매국노들 뭐 이렇게 욕을 하니까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생각이 있는 좌파 그들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와 같은 문재인 세력하고는 손 끊어야 한다. 그래야 목숨을 부지한다. 이것을 아마 그들도 깨닫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파 쪽 이야기 좀 해보기로 하죠.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졌으니까 미래통합당은 대선 승리에 나서자. 그런데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작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무안하겠습니까? 아니 패배한 게 훈장 단 거냐? 이런 것이죠. 혹시 총선에서 한번 지면 그 다음에 대선은 이기게 해주기로 하는 그런 룰이라도 있다고 알고 있는 거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총선이니 대선이니 하는 것은 그 만만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는 메이저리그의 방식이 있다. 이런 겁니다. 정치는 마이너리그는 아예 없다. 그것을 알아야 하겠죠. 리마연 강의를 하면서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기존의 그 언론 또는 그 공중파 방송 이런 것들이 너무 거짓말을 한다. 또 수준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것들을 보고 오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조선일보 정도는 좀 읽는 것이 어떻겠느냐. 비교적 그 사실을 보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수준이 좀 된다 하는 곳이 조선일보니까 이것은 뭐 그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아무튼 그거라도 좀 읽고 오라. 신문 안 읽고 밖에서만 얘기 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렇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사설을 읽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런 것이죠. 사설은 읽을만 합니다. 적어도 또 우리 이 리마연 강의를 듣고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지금 여러분하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수의 국민들이 이 강의 갖다가 앞에다가 틀어줘도 이해 못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국민 대중이 어떤 존재인가? 정치적으로 어떤 존재인가? 이들은 정치적 생산자일 수 없습니다. 무능하고 무식하니까. 그러면 이들이 정치적 소비자일 수 있는가 하면은 그거 역시 안 됩니다. 무능하고 무식하니까. 정치적 소비자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여론이라고 하죠. 여론은 만약에 1000만 명이 있다고 하면은 1000만 명 중에서 대략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있다 해서 추출한 것이 여론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여론에 들어가는 요소가 필요하겠죠. 바로 이 정치적 소비자라는 사람들은 여론의 구성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생산자하고 개념이 다르죠. 그런데 이렇게 문맹인 경우 그들은 정치적인 피지배민, 혜택을 받을 수만 있고 불편을 호소만 할 수 있지 이런 정치적인 생산자나 소비자 어느 쪽도 능동적인 주체는 될 수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정 수준 이상이 아니고 일정 수준 이하를 동일하게 표의 숫자로만 보고 덤벼들면 선거를 망친다 하는 것이죠. 선거는 표 많이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할지 모르는데 그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미래통합당에서 유튜브에 많이 나갔습니다. 과거에는 고자세여서 안 갔다. 이번에 태도 변화를 보였다. 이런 평도 있었는데 그런데 유튜브 나간 그 모습이 어땠는가 하면은 마치 시장통에 있는 오뎅집 가는 그런 격이었다 하는 겁니다. 정치적 행위가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에 가면 정치인이 시장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지 여론이라든지 혹은 정치적 소비자를 만난 것이 전혀 아니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번에 총선 때 미래통합당에서 리마연하고 대담을 했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아마도 서울 경기에서 표 받았을 겁니다. 그 유권자들의 수요, 그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거기에 닿을 수 있었을 테니까. 그들 입장에서 리마연은 물론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첫째, 리마연은 미래통합당의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팬도 아닌 것이죠. 심지어 시험 받는 느낌도 가질 겁니다. 경계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총선이라고 하는 것이 통장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봐서 알겠지만 총선은 대선처럼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임해야 겨우 경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장이다. 이것을 우리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알고 있듯이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냥 통장선거 하는 그 수준으로 한 미래통합당에 표를 준 국민들께 감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땅바닥에 얼굴 쳐박고 인사하는 거 그건 좀 하지 맙시다. 품위 있게 그리고 진심이 느껴지게 그렇게 정중하게 묵례를 하면 되겠죠. 현재 미래통합당은 선거 패배가 문제가 아닙니다. 미래통합당의 그 사상, 그들이 좋아하는 거, 추구하는 거, 그 수준, 이게 너무 저질이다. 그런 겁니다. 저질 이러면 또 언짢아 할지 모르겠는데 수준이 너무 낮다. 그런 겁니다. 어느 정도냐?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그건 문제가 되겠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식인 그룹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국가 전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미래통합당은 바로 이러한
지적인 수준, 국가의 수준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것을 떠받치고 있어야 한다. 그런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것을 우리 리마연이 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그 뿌리 쪽으로 이 줄기를 타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정사의 주축이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은 대한민국의 수준이 추락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것을 버티고 지탱해야 하는 것입니다. 탄핵 한번 당했다고 해서 스스로 천민 행세를 하고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총선은 대선과 같은 자세로 임해야 한다 그랬는데 대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총선에서 대선의 자세는 써먹었으니까 이제 이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대평가, 절대평가 이런 이야기 하죠. 그것처럼 상대 게임이 아니고 절대 게임이다. 이제 이렇게 임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가령 어떤 사람이 주위를 둘러보니까 강자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래서 그렇게 긴장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아예 시작도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대선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한다면은 자기 자신을 극한까지 업그레이드 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각자에게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능력마다 다르겠죠. 능력의 제한이 있습니다. 어떻든 후보자가 되려는 인물들이 자기의 극한까지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제 그 대선에 임하겠다 이렇게 되더라도 대선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거기서 당선되는 사람은 한 사람뿐입니다. 나머지는 몇 명이 오든 다 떨어뜨리는 그런 의미에서 절대 게임이다. 후보자 중에 한 명을 뽑기는 하지만 그 후보자의 그 저력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밖에 다 드러나지 않죠. 그저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그것도 거의 초인적인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문재인 씨는 그냥 갖다 앉혀준 구워다 놓은 보리자루였죠.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더 나은, 더 높은, 더 치열한, 더 열심인 이런 그런 노력을 계속한 인간에게만 경기 참가가 허용되는 절대 게임이다. 이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홍준표 전 대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물론 여기에서 먼저 밝혀두는 것은 홍준표 전 대표가 유일한 대선 후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민주당 분할하기, 바로 이런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홍준표 전 대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또 홍준표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여서 그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대선 후보가 되고자 한다 하는 그 홍준표 전 대표는 두 가지 일을 병행해야 합니다. 이제 첫째는 이미 이야기했듯이 자신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신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것인가? 더 치밀하고 더 강하게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사상적으로 무장을 하고 똑똑해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지난 대선 때처럼 무식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황교안 전 대표에게도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튼 그것을 못하고 나가 떨어졌습니다. 이 황교안 전 대표가 그 대표직에 있을 때 보니까 그 가까운 사람들은 황차대 하는데 아마 차기 대통령 이런 이야기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황차대 리마연에서 그를 비판을 좀 하고 그랬더니 바로 쫓아와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러면서 공격도 하고 또 뭐 구체적으로는 구독 취소하겠다, 뭐 탈퇴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협박도 하고 악플도 달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한계다 하는 겁니다. 리마연에서는 현대, 차대 그러면은 현대, 현재 그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도 계속 탄핵을 요구하고 있는데 불확실한 자기들만의 그 희망사항인 차대에게 어째서 날카로운 비판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대 민주당을 찢어서 침몰시켜야 한다. 그들이 스스로 침몰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하는 쪽입니다. 이것이 거대 민주당 분할하기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분할이라는 말과 분열이라는 말을 구분해야 합니다. 분열은 그나마 그 내부에서 쪼개지고자 하는 의식이라도 있어서 그 정신 정도는 있어서 스스로 찢어지는 것을 분열이라고 합니다. 분할은 밖에서 에너지를 투여해서 그래서 그 큰 덩어리가 쪼개져서 툭툭 떨어져 나가는 것, 이것이 분할인 것입니다. 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으로 몸집은 거대해졌는데 이전에 C급이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D급으로 확실히 그 수준이 더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몸집만 커진 무능하고 무식한 덩어리로 된 겁니다. 이 무능하고 무식한 더불어민주당이 배라고 한다면은 큰 배가 되겠죠. 근데 무능하고 무식하면 어떻습니까? 작은 배일 때보다도 큰 배일 때 더 배를 못 몰 겁니다. 클수록 더 못 모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분할될 위기에 앞으로 계속 처해 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분할되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밖에서 에너지가 가해져야 하는 것이 분할이죠. 가만히 기다리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분할이 되게 계속 떨어져 나가서 결국은 침몰하게 이 구도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까지 가도록 이끌어야 한다. 대선을 준비하는 사람은 이 양대 전략을 반드시 진행을 시켜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대선까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은 첫째, 대선 후보 자신이 극한까지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한다. 이것이고, 둘째는 거대 민주당을 찢어서 그들이 찢어져서 침몰하게, 즉 분화를 이루어낸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끌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바탕이 되는 것이 국민이 계속 무식하면 그러면 또 조종을 당할 수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선거 부정이라든지 가짜뉴스, 그러니까 선동 또는 돈 선거 이런 데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이 리걸마인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즉, 이 후보자 입장에서는 시키는 그런 입장이 될 겁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제는 180대 103이다. 나머지가 또 들어와서 뭐 여권에 붙겠죠. 결국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숫자로는 싸울 수 없다. 국회에서도 안건마다 이것이 문재인 뜻대로 된다 이렇게 포기할 것이 아니고 헌법과 리걸마인드로 아주 치밀하게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리걸마인드에 정통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를 계속해야 한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